나는 오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얼굴보다 먼저 그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만약 요즘 당신의 입에서 어떤 한 문장이 생각보다 자주 튀어나오고 있다면 나는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복은 이미 얇아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보통 복이 줄어드는 이유를 밖에서 찾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변해서 그렇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내가 평생 지켜본 바로는 복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은 사고처럼 한 번에 사라지지 않고 말을 통해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젊을 때의 말은 가볍습니다. 그저 공기처럼 흘러갑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의 말은 그 사람의 삶이 눌어붙은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은 곧 그 사람의 운이 됩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요? 어떤 말을 하고 나면 괜히 마음이 더 가라앉는 느낌. 말을 내뱉었을 뿐인데 기운이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말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운이 좋을 때보다 지쳤을 때 더 진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들이 복의 두께를 결정합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을 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느 쪽은 삶이 계속 이어지고 어느 쪽은 점점 말라가는 모습 말입니다. 그 차이는 재산도 아니었고 학력도 아니었고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오직 하나. 그 사람이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였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소리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문장이 흐릅니다. 그 문장이 따뜻하면은 삶은 오래 버팁니다. 그 문장이 차갑고 체념에 가득 차면 복은 그 문장을 피해 조용히 물러납니다. 문제는 그 말이 너무 익숙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 말이 자신을 조금씩 깎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나이에 원래 그런 거지 기대하면 실망만 커져. 이 말들은 현명해 보입니다. 세상을 다 안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주 위험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삶에 대한 철수 선언입니다. 복은 삶에 머물 줄 아는 사람 곁에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 아직 하루를 대하는 사람, 아직 마음을 닫지 않은 사람 곁에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서서히 삶에서 한 발 물러섭니다. 그 물러섬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복은 그 미세한 거리를 정확히 느낍니다. 나는 이 말을 누군가를 겁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알려주고 싶을 뿐입니다. 아직 멈출 수 있는 지점에 있다는 사실을 말은 습관이 되기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왜 하필 그 말이 사람의 복을 얇게 만드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말일 뿐이죠. 나도 젊은 시절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생각은 머릿속에 있고 현실은 손과 발로 만든다고 여겼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나는 그 생각을 조금씩 거두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은 손보다 먼저 말의 방향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밖으로 향한 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향한 말입니다. 밖으로 향한 말은 관계를 만들고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은 운명을 만듭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두 번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사람은 타인에게 하는 말보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을 훨씬 더 많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대개 짧고 단정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어조를 뗍니다. 이제는 늦었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기대해봐야 소용없어. 이 말들은 상황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삶에 내려놓는 마침표입니다. 말은 현실을 묘사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늦었다고 말하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길을 찾지 않습니다. 소용없다고 말하는 순간 마음은 가능성을 접습니다. 복은 가능성이 있는 곳에 머뭅니다. 아직 열려있는 문, 아직 남아있는 여백을 조심스럽게 살핍니다. 그러나 어떤 말이 반복되면 그 여백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체념이라 부릅니다. 성숙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나는 그 체념 속에서 복이 빠져나간 자리를 봅니다. 젊을 때의 체념은 잠시 쉬어가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체념은 삶 전체의 방향이 됩니다. 나는 여러 어른들을 떠올립니다. 언제부턴가 그냥 그렇다는 말을 자주 하던 분들입니다. 그 말에는 분노도 없고 욕심도 없었습니다. 아주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점점 마르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의 삶에는 큰 불행이 없었지만 큰 기쁨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날은 흘렀지만 무언가 더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말이 매일같이 삶의 문을 조금씩 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마음보다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먼저 있고 말은 그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자주 튀어나온다면 그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면 우는 그 기준을 피해서 움직입니다. 우는 부정적인 사람을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가능성을 지운 사람 곁에 머물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은 신의 판단도 아니고 세상의 냉혹함도 아닙니다. 아주 조용한 삶의 질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말이 왜 사람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결국 복을 얇게 만드는지, 그리고 왜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이 커지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지칠 때 말은 가장 먼저 변합니다. 몸보다 먼저, 환경보다 먼저 말이 달라집니다. 나는 그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 혹은 완전히 체념하기 전, 항상 같은 유형의 말이 입에 붙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크게 울리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누군가를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아주 현실적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 말은 대개 상처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꺼내는 말입니다. 괜히 기대하지 말자. 이 정도면 된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뭘 더 바라겠어. 이 말들은 겉으로 보면 현명해 보입니다. 스스로를 달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들 속에서 다른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나는 더 이상 다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의 외침입니다. 사람은 너무 오래 다치면 희망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비대를 접고 꿈의 크기를 줄이고 마침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척합니다. 그 순간 말은 위로가 되지만 동시에 문을 닫는 열쇠가 됩니다. 나는 한 중년 남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늘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다들 힘들잖아. 나만 그런 건 아니지. 그 말에는 불만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삶에서는 조금씩 색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졌고 기회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착하게 살았고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늘 자신을 평균 이하로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말은 자신을 소개하는 명함과 같습니다. 세상뿐 아니라 운에게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된다고 자주 말하는 사람에게 운은 그 이상을 건네지 않습니다. 그 말이 겸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워지는 순간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대를 거두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조금씩 자기 삶을 구경하는 위치로 물러섭니다. 참여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는 갈등을 줄여주지만 동시에 복이 머물 자리도 함께 줄여버립니다. 복은 큰 소리로 부르지 않아도 옵니다. 그러나 아예 부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서 그래. 나는 담담해졌을 뿐이야. 그러나 욕심이 없는 것과 자기 삶에서 물러난 것은 전혀 다릅니다. 담담함은 받아들이는 힘이지만 체념은 내려놓는 핑계가 됩니다. 말은 그 차이를 가장 먼저 드러냅니다. 어떤 말이 당신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지, 그 말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말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그리고 멈춘 자리에 무엇을 놓아야 복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말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을 멈춘다는 것은 억지로 긍정적으로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속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말을 덜 하라는 것. 그리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숨을 고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힘들수록 말을 빨리 합니다. 생각보다 먼저 말이 튀어나오고 그 말이 다시 자기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말의 양보다 말의 속도가 중요해집니다. 입에 붙은 말이 막 튀어나오려는 순간 그때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멈추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박자만 늦추어 보십시오. 그 한 박자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말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비워두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럼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에는 굳이 새로운 말을 채워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이 복을 다시 숨쉬게 합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침묵은 삶을 다시 듣는 자세입니다. 특히 모욕을 받았을 때,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말로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나오는 말은 대개 자신을 낮추거나 운을 깎아먹는 말이 되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말 대신 자리를 바꾸십시오. 자리를 벗어나고 공기를 바꾸고 몸을 움직이십시오. 말은 움직이지 않을 때 가장 날카로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집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밖에서는 조심하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아유, 다 소용없어. 이게 끝이야.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 말들은 누군가에게 들리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박힙니다. 집은 회복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곳에서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 말을 반복하면 복은 머물 이유를 잃습니다. 이 나이 이후의 말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 삶을 존중하는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힘들다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쳤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이 정도다 라고 결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말은 사실을 말하는 데서 멈춰야지 판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쉰 이후의 삶은 더 잘 설명하는 삶이 아니라 덜 단정하는 삶입니다. 덜 말하고 덜 규정하고 덜 스스로를 몰아세울 때 그 자리에 복이 앉을 수 있는 여백이 생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여백이 생긴 뒤 삶에 어떤 변화가 조용히 찾아오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말은 결론이라기보다 오래 살아온 사람이 삶의 끝자락에서 조용히 되돌아보며 남기는 한 줄의 메모에 가깝습니다. 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건강, 사람의 인연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내가 보아온 복은 조금 달랐습니다. 복은 늘 사람의 말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질 때, 말이 스스로를 단정할 때, 말이 삶을 닫아버릴 때 복은 그 소리를 피해 조용히 물러납니다. 반대로 말이 줄어들고 판단이 늦춰지고 삶을 쉽게 결론 내리지 않을 때 복은 다시 숨을 고르듯 돌아옵니다. 나는 노년의 얼굴들을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삶의 조건 속에서도 어떤 얼굴은 끝까지 온기가 남아 있었고 어떤 얼굴은 일찍 식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운명도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삶에 대해 어떤 말을 남겼는지가 달랐습니다. 그래도 괜찮았다. 힘들었지만 지나갔다. 아직 남아있다. 이 말들을 자주 하던 사람들의 삶에는 마지막까지 작은 여백이 있었습니다. 그 여백 속으로 사람이 들어왔고 일이 이어졌고 뜻밖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반면 이제는 끝이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원래 나는 안 된다. 이 말을 습관처럼 말하던 사람들은 스스로 삶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복은 닫힌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복은 아직 열려있는 틈을 찾을 뿐입니다. 이제 이쯤에서 나는 그 말을 조용히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복을 얇게 만드는 말은 특정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겠다는 태도가 담긴 모든 말입니다. 체념처럼 들리고 현실적이고 어른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 나는 여기서 멈춘다는 뜻이 들어있는 말들입니다. 쉰 이후의 삶은 새로운 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삶을 너무 빨리 정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뿐입니다. 말을 하나 줄이면, 결론을 하나 미루면, 스스로를 단정하는 문장을 하나만 덜 말해도 복은 다시 앉을 자리를 찾습니다. 그 자리는 대단한 희망의 자리도 아니고 큰 성공의 자리도 아닙니다. 그저 아직은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열려있는 사람 곁에는 복이 머뭅니다. 오늘 이후로 당신의 입에서 그 말이 다시 나오려 할 때 완전히 막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만 늦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십시오. 지금은 판단하지 않겠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 것입니다. 복은 그 부드러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